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 이사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이죠. 코드 번호가 1411-0800번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듯이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보다는 이 종목이 왜 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현재 어떤 흐름인지 정도를 알고 나서 그 뒤부터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보충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합성 신약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합성 신약이 뭐냐? 합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약들을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약을 만든다라고 해서 합성 신약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고캠 바이오는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핵심 중간체를 활용한 여러 신약 후보 물질을 효율적으로 발굴하는 레고 케미스트리, 이거를 만든 회사입니다. 즉, 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약물 유사성을 가진 구조를 활용하는 신약 발굴 플랫폼 기술로 레고캠은 현재 약 20종의 고유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걸리는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항생제와 항응혈제 개발의 적용 형태, 현재 5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약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 또 다른 약의 성분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의 성분을 갖고 있는 약을 합쳐 가지고요, 하나의 신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존 1세대 ADC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한 콘주얼이라는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7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계약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 원이지만은 나중에 지금 하반기에 기술 이전이 가능할 시 누적 계약 금액은 무려 3조 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올 상반기에만 무려 2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ADC 기술 이전 계약 현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있고요. 합성 신약 기술 이전 현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지금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대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ADC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세계 경쟁사들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ADC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적합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뭔가와 뭔가를 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결합한 치료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항체가 뭐냐? 항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면역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면 이에 대응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항체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 이를 항암제라는 단어로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항체가 항암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링커라는 거는 결합시키거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링커라고 하고, 약물은 그냥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물질, 즉 약물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어 갖고 즉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그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는 항체가 몸에 형성이 되는데, 이를 항암제라고 정의를 해요. 즉,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체를 항체라고 하고, 이 항체를 항암제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항암제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도 훼손을 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암세포에 직방으로 공격하게끔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링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링커의 역할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ADC는 좀 이거를 조금 더 종합하고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ADC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항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외부에서 입을 통해서 입력하거나 주사 바늘을 통해서 입력되는 약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항체와 이 약물을 링커가 서로 연결을 해갖고 다른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로만 공격하게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 내에서 자연스럽게 항체라는 어떤 물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떠한 약물을 주사를 한다든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 약품과 외부에서 주입되는 이 약품이 있는데, 내 몸 안에서 생성됐던 이 약품은 내가 원했던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건드려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물과 이 항체를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서 이 약물의 특성만으로 내가 원하는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을 ADC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한번 계속 돌려보면서 이해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이 ADC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약품을 섞어서 새로운 하나의 약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항암제 개발이 활발한데요. 이와 함께 병용 투여 방식에 대한 연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ADC입니다. 즉, 항체를 개발해서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 기존의 화학요법 약물을 동시에 병용 투여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ADC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뛰어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가속 승인을 받고 있는 ADC 플랫폼 신약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레고캠 바이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레고캠 바이오는 기존 ADC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한 차세대죠. 차세대 ADC 플랫폼 콘주롤을 개발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0여 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ADC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약 개발 플랫폼 4건과 신약 후보 물질 4건 중 최소 더하면 8건이죠. 8건 중 3개 이상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고캠 바이오가 ADC라는 기술을 가진 플랫폼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 ADC라는 게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를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ADC 치료제의 성장성 및 암 치료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글로벌 ADC 치료제 시장 규모가 작년에는 27억 달러, 근데 26년에는 248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즉, 연평균 성장률이 37%로 7년 만에 시장 규모가 9배 이상 확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역시 추가적으로 이 시장과 함께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이 글로벌 빅딜로 인한 ADC 플랫폼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3월에 제약사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 때문에 조금 유명해진 제약사입니다. 그전에도 유명했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본 다이이치 산쿄의 허셉틴, 이름 어렵네요. 허셉틴 ADC 치료제인 DS8201을 69억 달러의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요. 선급금으로 무려 13억 5천만 달러를 줬다는 겁니다. 즉,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ADC 플랫폼과 이를 통해 상업화에 성공한 TROP2 타킷의 ADC 신약인 트로델비를 보유한 이뮤노메딕스를 인수했고요. 그 인수 자금이 약 210억 달러 정도에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레고캠 바이오도 이 거대 제약사에서 합병을 하거나 인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폭이 예상이 되겠죠. 일단은 트로델비, 앞서 언급했듯이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현재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임상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고요. 미국 FDA부터 가속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ADC 플랫폼과 ADC 기반의 항암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가치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암세포 특이적 기전에 의한 결합된 화합물로 분림이 활성화되는 PBD 프로드러그, 이 부분에도 이제 기대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톡신 대비 약효는 크지만 이제 부작용이 컸는데 사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한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기술이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즉, 이런 이유 때문에 ADC 기술을 가진 레고캠 바이오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고캠 바이오를 꾸준히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중국 포선제약에 기술 이전한 HER2 ADC 물질이 내년 상반기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거고요. 레고캠 ADC 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이 판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3상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겨우 1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레고캠의 ADC 기술이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하게 되면은 향후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대규모 마일스톤 매출 개선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19년에 특발상 폐섬유증 치료제가 베링거 인겔하임에 기술 수출되고요. 계약금이 약 265억 정도로 추정액이 되는데요. 2000년도의 하반기에는 임상 이상이 진입 시 2019년도 금액 이상의 마일스톤이 매출로 인식되어 영어 흑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냈다가 19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었어요. 잠시 동안. 이는 이제 매출의 급증에 따른 결과이고요.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제 누적이 될수록 이익 안전성은 로열티 유입으로 꾸준하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잠깐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부분이죠. 19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잠시 전환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글로벌 관심과 성장성이 큰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약 2조 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열티라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실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죠. 또한 계속해서 기술은 향상이 될 거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가 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함과 동시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서로 빅딜을 하면서 또는 커다란 계약을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이 기술을 갖기 위해서, ADC 플랫폼 기술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레고캠 바이오도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제약사에게 인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약사에 대해 기술 이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은 인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시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이 라인대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커다랗게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 저점과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형태의 파동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서 형태 움직이는 파동이 줄어들고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떤 변곡점이 형성이 되고 이 변곡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로얄티라든지 아니면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내려갈까요?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이런 돌파의 모습으로 주가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신고가 영역을 한번 터치를 했던 부분이에요. 7만원대인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슈가 나오고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시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위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길게 보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매출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계약을 받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재료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영상 계속 찍어 드리면서 흐름을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회원님들 중에 아직 구독 눌러주시 않은 분이 계시면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꾸준하게 영상 받아볼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회사 허브경제TV가 이제 리뉴얼이 됐잖아요. 다음에서 허브경제TV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올 거니까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시간 내셔서 들어오셔갖고 한번 둘러보시고 도움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